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서계박세당의 사랑채와 노광서원, 그리고 성림사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 서계박세당 선생과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지이다. 서계박세당 사랑채는 박세당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고 저술 활동을 하던 곳에 후손들이 건립한 것이다. 현재 이 집은 집 앞 허기에 서 있는 은행나무와 계류를 따라 세워진 정자, 그리고 학당터 및 그 뒤에 영당과 묘택 등과 함께 일곽을 이루고 있다. 박세당 선생은 40세의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의 대표적인 농학서 색경을 저술했다. 이 가옥은 본래 안채와 안사랑, 바깥사랑, 행랑채를 갖춘 규모 있는 사대부 주택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 바깥사랑채만 남아있다. 지붕에는 추녀를 설치하여 사방으로 석가래를 배치하는 팔짝지붕으로 만들었으며 남쪽으로 돌출된 누마루의 지붕은 사랑채 용마루에서 내림마루를 따라 내려와 오진각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사랑채의 남측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계류가 있는데 계류 주변에는 괴산정, 청풍정 등 서계박세당이 머물던 당시의 정자와 서당터가 남아있어 조선시대 은거 선비의 사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박세당 선생은 살 때 아버지가 죽고 편모 밑에서 원주, 안동, 청주, 천안 등지를 전전하다가 13살에 비로소 고모부인 정사무에게 수학하였다. (1660년) 현종 1년에 증광문과의 장원의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그의 예조자랑 병조자랑 정원 병조정랑 지평 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 함경북도 병마평사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668년) 서장과 느로 청나라를 다녀왔지만 당쟁의 혐오를 느낀 나머지 관료 생활을 포기하고 양주 석천동으로 물러났다. 그 뒤 한때 통진 현감이 되어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맏아들 박태유와 둘째 아들 박태보를 일자 여러 차례에 걸친 출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석천동에서 농사지으며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만 힘썼다. 그 뒤 죽을 때까지 집에 사간 홍문관부제학 2조참의 호조참판 공조판서
오참찬 대사원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관직이 주어졌지만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702년 숙종 28년에는 이경석의 신도비명에서 송시열을 낮게 평가했다 해서 노로 내의해 사문난적 그로 지탄되기도 하였다. 학문과 사상은 성장기의 고난과 청장년기의 관리 생활을 통한 개혁, 의식, 그리고 당쟁의 와중에서 겪은 가족의 순환과 어려운 농촌에서 지낸 경험 등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 현실관의 반영이라 하겠다. 박세당이 살았던 시기는 보기 드문 민족적 시련과 정치적 불안정 및 민생의 곤궁이 매우 심하였다. 즉 병자호란의 국치와 당쟁의 격화로 말미암아 국력은 약화되고 민생이 도탄에 허덕이던 시기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개혁을 통한 민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사상적 자주의식을 토대로 해서 학문과 경륜을 펼쳤던 것이다. 박세당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유학의 근본 정신을 추구했다는 견해가 있고, 주자학은 물론 유학 자체에 회의해 노장학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문의 근본 입장은 당시 통치 이념인 주자학을 비판하고 중국 중심적 학문 태도에 회의적이었다고 보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세기 우리나라의 사상계는 국내외적 시련에 대한 극복을 위해 사상적 자주의식이 제기되어 이해 수정과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입장도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반성이 싹튼 것은 16세기에 비롯했지만 주자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 표면화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 때문에 주자학의 열렬한 신봉자들인 송시열 등은 주자학 비판자들을 사문난적이라 하며 이단으로 배척하였다. 이러한 배척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박세당과 윤유윤증 등이었다. 이들은 주자학 비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지만 학문 연구의 입장은 달라 대략 세 방향을 띄었다. 첫째는 고대의 유학, 특히 한나라 때의 유학을 빌어 통치 이념을 수정하려는 윤유와 같은 남인 계통의 학파이고, 둘째는 명나라 때 왕양명의 유학을 도입해 채용해보려는 최명길 장유 등 양명학파이며, 셋째는 노장 사상을 도입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려는 박세당 계통이었다. 박세당은 당시의 학자들이 꺼려한 도가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스스로 노장서에 탐닉하면 되돌아올 줄 모르고 침취하게 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러한 학문 경향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젊었을 때 지녔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개혁적 사고 때문이었고, 또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 보위에 있어서 차별을 본질로 하는 유가 사상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해서 지방의 암행어사와 함경북도 병마평사를 역임한 뒤 홍문 관수찬으로 있으면서 응고원서를 올린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양반 집의 세력의 당쟁과 착취로 비참한 경지에 이른
백성들의 생활 안정책과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대부에 대한 고발이었다. 유력과 병역의 균등화를 주장했고, 모든 정치 사회 제도가 문란함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법률이 쇠퇴했으므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 가운데 공사천민 이육할 사대부 양반이 이할 평민이 이할인데, 사대부 양반은 8, 9할이 놀고 먹으니 이는 복록만 받아먹는 나라의 커다란 좀이라고 하였다. 박세당은 육경의 글은 그 생각이 깊고 취지가 심원 해본 뜻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것인데, 후대의 유학자들이 훼손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공맹해 본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에서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박세당의 학문은 자유분방하고 매우 독창적이었다. 예를 들면 육아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인에 대해 공자가 말하는 인이란 인간과 동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 조화의 심정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며, 사람과 동물의 차별을 두지 않는 순수한 사랑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백성의 생활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에 학문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단시되던 노장학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노장학도 본질면에서 보면 세상을 바로잡는 길에 보탬이 되고 버릴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도가 사상이 차별 사상이 아니고 민중 중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욕을 실천하는 생애를 보냈지만 정치와 사회 현실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고 비교적 혁신적 사고를 지녔던 소론파와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학문과 행적에 대한 변론은 계속되어 박세당이 죽은 지 약 20년이 지난 1722년 경종 2년에야 문절이라는 시효가 내려졌다. 서계박세당 사랑채를 나와 조금 올라가면 노강서원이 나온다. 노강서원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2000년간 파주목사 등을 역임한 박태보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박태보는 서계박세당 선생의 둘째 아들로 1654년 효종 5년에 태어났다. (1695년) 숙종 21년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숙종 15년에 민비 패출 때 죽음으로써 이를 충간하였던 박태보를 기리기 위해 노량진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에 조윤벽 등의 청액소로 노강이라 사액되었으며 1754년에 중건되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 당시 회철되지 않고 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며 선현 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뒤 6.25 한국동란 때 소실된 것을 1968년 현재 위치로 옮겨 복원하였다. 경내 건물로는 사후동제, 서재 산문 고직사 등이 있으며 사후에는 박태보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과 9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내변사도이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의 박세당 사랑채와 노광서원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나오는 성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창건연대는 미상이며 조선 중기에 박태보가 김시습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1796년 정조 20년에는 유다 미 화주가 되어 삼소가 글 중수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건물이 불타버렸으며 그 뒤 1956년에 비군이 상인 이와서 대방 등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요사체 2동과 칠성각, 독성각 등이 있다. 다른 사찰과는 달리 대방이 법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부를 비롯하여 호불탱화, 신중탱화 등을 봉헌하고 있다. 대방 앞에는 1969년에 상인이 불사리를 봉헌하여 건립한 탑이 있으며 그 밖에 특기할 만한 문화재는 전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장암동의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석의 박세당 선생과 관련한 소중한 문화재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참 무심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작은 거 하나도 소중히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